안녕하세요. 저 AMPM 글로벌 마케터 윤성민입니다. 이전 영상 중에서 제가 인스타그램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인스타그램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온라인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좀 새로운 주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우선 한번 웹3 기반된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업로드된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마케팅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인사이트를 적어 넣을 수 있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 게시물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마케터를 검색하시고 윤성민을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검색을 하시고 나서 제가 올려놓은 글들 중에서 리얼 인사이트, 제 개인적인 통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2 기반의 SNS에서 웹3 기반의 SNS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시장의 판도가 변화가 될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웹 1.0부터 웹 3.0까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웹 1.0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조금 보급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검색이랑 읽기 위주의 포털 사이트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C에서밖에 접속이 안 됐었고, 당시에는 주요 기능들 HTML, ActiveX, GIF가 이제 사실상 웹 1.0 단계에서는 제일 최신화된 기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랑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명록 기능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속도도 굉장히 느렸죠. 근데 이제 웹2 기반의 서비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2004년부터 현재입니다. 현재도 이제 웹2 기반의 서비스들이 가장 많고, 여기 보시면은 매체 자체가 인터랙티브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 위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정신 같은 경우에는 참여, 그리고 개방, 공유, 그리고 협업, 이렇게 네 가지. 지금 이용하시는 SNS랑 똑같죠. SNS나 이제 다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업무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고 보실 수 있고, 소통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을 읽고 보기도 하지만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의 위치를 이제 지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2 같은 경우에는 용도 같은 경우에 아까는 검색 기반이었지만 검색뿐만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이 될 수도 있고, SNS에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생산과 그 안에서 참여, 콘텐츠를 같이 생산할 수도 있고, 올렸던 글을 리그램에서 자신의 공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 쇼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챌린지 보셨을 거예요. 최초 창작자를 모티브하여서 같은 음악이나 어떤 영상을 모티브하여서 따라하는 챌린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올라온 여러 가지 게시물들의 댓글이나 좋아요나 이런 걸 누르면서 이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형태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위주의 거점을 두고 생산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만든 플랫폼이 가장 많죠.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PC 기반에서 클라우드 및 모바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쓰였던 이제 확장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 자바스크립트나 데이터 저장, 큐레이션 등 여러 가지 주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위키, 태깅, RSS, API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블로그, 위키만 봐도 지금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도 많이 빨라졌죠. 이건 인터넷 속도가 발전을 하면서 당연히 빨라진 거고, 통제 방식이 중앙화입니다. 웹3 기반의 탈중앙화가 되기 직전의 상태인 중앙화인데, 어떤 컨텐츠의 검열이나 서버 관리 자체를 구글이나 페이스북, 메타, 네이버 이런 쪽에서 이제 전부 다 통틀어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웹3 기반된 이제 SNS나 어떤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웹3 기반에 대해서 한번 SNS나 온라인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 곧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 매체 같은 경우에는 가상경제, 즉 가상화폐나 NFT,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기본 정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웹2의 중앙화 관점에서 탈중앙화의 정신을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 방식은 읽기, 쓰기, 소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SNS나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서비스, 소셜 미디어를 사용을 하려면은 그 소셜 미디어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지분에 대한 증명을 블록체인이나 NFT로 하게 될 거라는 예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용도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나 콘텐츠 생산, 그리고 참여, 소통, 그리고 거래까지, 콘텐츠의 생산과 거래까지 할 수 있고, 조직 형태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반에서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기반으로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PC, 클라우드, 모바일 쪽에서 이제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나 NFT로 크게 변동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주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통틀어서 이제 진행됐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진행을 함과 동시에 메타버스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현재보다 10배 정도 더 빠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통제 방식은 탈중앙화라서 기존의 중앙 집권 형태로 띄고 있었던 기업의 어떤 콘텐츠 생산 시 검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고, 이로 인한 이제 과제가 좀 많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나 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한 상태고, 정보화 시대인 지금 그 정보는 공정하게 소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중앙화된 서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복권 조작 사건을 보면서 역시 탈중앙화가 곳곳에 점차적으로 필요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웹3의 시대가 도래를 한다면은 탈중앙화 플랫폼이 점차 상용화가 되면서 중앙 관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SNS, 동영상 플랫폼, 음악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웹3 서비스가 생겨나고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과연 집행하던 그대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없이, 타겟팅 없이 과연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웹3 기반된 이제 SNS의 기술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특징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웹3 SNS는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웹2의 SNS의 단점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산형 네트워크 웹2의 중앙 집중형 구조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거하고자 오픈소스를 이용한 P2P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를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유저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관리가 일단 잘 되기 때문에 관리까지 유저가 직접 해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조금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플랫폼에 가입하여서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랑 페이먼트, 이제 여기는 타 플랫폼처럼 이제 KYC라고 이제 복잡한 개인정보 인증 절차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자신의 지갑 연동으로 하나의 계정으로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하고, 유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토큰, 또한 컨텐츠 등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컨텐츠를 공유를 하는 것을 통해서 SNS가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증하는 토큰,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탈중앙화가 된 웹3 기반의 SNS를 이용했을 때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탈중앙화된 신원 프로토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안전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영지식 증명, 그리고 기반 분산식 증명,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개인정보라는 데이터 전체를 공유하지 않고도 이게 나다, 이게 마케터 윤성민이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해시 값으로 대체하면서 이제 검증된 필요 데이터만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이제 사용자 컨텐츠의 진위 여부를 설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거버넌스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사용자 플랫폼 의사결정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계정 아이디인 지갑, 이거 비트코인 지갑을 말씀하는 거고요. 플랫폼의 토큰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SBT, NFT를 구매 후 거버넌스 자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유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변경에 투표하거나 새로운 기능 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요 렌즈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팸, 봇 해결, 그리고 목적으로 이제 컬티베이터 DAO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DAO를 통해서 유저가 스팸으로 인식되는 의심되는 컨텐츠를 신고하고 보상을 받거나, 그리고 개발자는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토큰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연 현재 이제 웹2를 이기고 나서 웹3가 정착하는 데까지의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웹3가 기반된 온라인 시장이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히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추후에 웹3 기반의 플랫폼에 마케팅을 진행하는 획기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과 NFT를 통한 마케팅이 주류를 이룰 것 같다고 감히 판단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AMPN 글로벌 마케터 윤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